안녕하세요. 독일음대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진 2020년 겨울학기 입시 합격자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바첼러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혹시 입시를 영상으로 시험을 보셨나요? 그 영상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고 네. 이제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네. 좀 늦게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 시험 보라는 학교들은 이제 5월에 연락이 와서 리벡하고 프라이부르크 제가 이렇게 현장 시험을 받고 제가 또 이제 지원하는 학교가 이제 10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하노버, 짤츠부르크, 켈른, 에센, 디셀도프, 그다음에 바이마, 네, 이런 한 그렇게 그 정도 제가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들은 이제 영상으로 제출을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사실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스튜디오 일정이랑 뭐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 일정이 다 취소가 돼버려서 네. 학교에서 이제 제 삼각대랑 핸드폰이랑 가지고 되게 급하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학교에 비디오를 제출을 했어요? 학교 비디오를 사실 짤츠부르크 하나만 제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학교도 제출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일단 먼저 결정이 되어서 일단 다른 학교는 다 이제 등록을 취소를 하고 네. 그다음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였으면 이제 학교에서 곡을 내라는 목록표를 줘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찍어라 뭐 악장별로 하나씩 나눠서 찍어라라는 학교도 있고 맞아,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규정이. 네. 이 학교는 10분 안에 찍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30분 안에 찍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만 찍어라. 그러니까 하도 학생들이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상들이 품질이 일단 대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이제 톤마이스터 이제 음향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작업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핸드폰으로만 제출하는 학교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라는 학교들도 막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직접 간 학교가 이제 리벡이랑 프라이부르크 두 학교 시험을 네.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학교는 1차에 뭐 비디오 시험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두 학교는 일단 서류 제출 먼저 했었고, 시험은 원래는 1, 2차가 나눠져 있는 학교인데 네.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딱 하도록 정해줬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1, 2차 없이 그냥 한 라운드로만 하도록 하고, 이제 원래 리벡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독일어 자격증이랑 별개로 독일어 시험을 자체적으로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독일 학교 학사가 있어가지고 면제가 되었고, 네. 이제 보통 한국에서 학사를 하시고 독일로 이제 석사를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학교에서 연락이 온대요.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독일어 자격 시험을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걸로 전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랑 리벡은 둘 다 이제 한 번 라운드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디 학교 시험을 먼저 봤어요? 두 학교 중에? 전 리벡 시험을 먼저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리벡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벡 네. 갔을 때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 지원자들이? 일단 평소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독일 내로 당시만 해도 독일 내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막 제한적이었고, 날짜가 언제였어요? 6월 한 9일, 7일, 6월 9일. 9일. 예. 그 상당히 당시에는 빨리 봤네요, 시험을. 네, 그래서 일반 학교 원래 시험 보듯이 그렇게 시험을 받고, 그다음 지원자들은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7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대략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60, 70명이면. 네, 주로 이제 독일에 남아있는 분들 많이 오셨고, 외국인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비교적 많이 없었겠네요. 한국인은 많이 안 가셨었어요. 조가 나뉘어가지고 봤는데 의외로 제 조에는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 분들이 한 5명, 5분 정도가 계셨었고, 나머지는 뭐 중국 분들도 계셨었고,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동이 더 자유로운 편이라서 유럽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총 합해서 바첼러까지는 아마 80명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볼 때는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아니요, 시험 볼 때 마스크 다 벗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다 마스크 없이? 네, 다 마스크 없이 하셨고, 심사위원은 혹시 몇 분 정도 계셨었어요? 제 류백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오셨는데, 피아노과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첼로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약간 그 피아노 교수님들 감독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었는데 한 6분 정도 계셨던 것 6분 같습니다. 정도요? 네. 홀에서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류백 그러니까 음대 안에 칸머장 이제 실내악 전용으로 하는 홀에서 진행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홀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류백 학교 건너편에 이제 거기에 사이에 강이 하나가 있는데, 건너편에 이제 홀슈타인 할레라는 이제 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선생님들 6분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시험자들이 보통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 학생 이제 도와주는 학생들이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올려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딱 홀 안에서 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험 전까지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 이제 시켰고,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제 시험자랑 시험자 사이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선생님들이 그 약간 소독 같은 거 피아노 소독 같은 거 하고, 한 명 끝날 때마다 피아노 네. 소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학교는 프라이브로크를 시험 보러 가신 거예요? 네, 프라이브로크를 갔었습니다. 프라이브로크는 어땠어요? 시험 분위기가?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류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홀 같은 데서 봤다면은,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름이 칸머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좀 신기하게 약간 강의실 같이 돼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칠판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보는 사람들, 이제 청중들이 원래 앉을 수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프라이브로는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8, 9분 정도 계셨었고,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류백 학교처럼 소독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제 데리러 오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연습 시간을 좀 많이 줬어요.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연습 시간을 저한테 줬었고, 그다음에 시험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브로크는 네. 지원자가 많았나요? 사실 프라이브록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이제 사실 지원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보통 이제 저를 등록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목록표 같은 거 이렇게 봤었는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류백보단 사람이 좀 많았구나 싶었었어요. 그럼 프라이브로크 시험 시간 어느 정도 됐어요? 프라이브록도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제 류백이랑 조금 다른 게, 프라이브록은 입시곡에 그 현대곡이 따로 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곡이 그냥 다른 시대 4개, 그냥 거기다가 플러스로 에뛰드 하나까지 이렇게 하라고 시켰었고, 이제 류백은 아예 현대곡 따로 준비를 해와 그렇게 시험곡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브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뜬금없이 곡을 하나를 고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음곡을 준비를 해가면은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람스 118번, 작품 번호 118번 그 6개 그 곡이 들어가 있는 곡을 했었는데, 보통 1, 2, 3 순서대로 많이 시키는데 한 1, 2번까지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4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보통 입시곡을 이제 하실 때 순서를 시대순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본인이 갑자기 그 모음곡 중에 한 곡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서? 연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덜 그러니까 저처럼 말고 이제 덜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입시곡은 뭐 했어요? 피아노 입시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별로 한 곡을 하라고 했는데,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래도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입시곡을 선정할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곡을 좀 많이 좋아를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스스로 연구를 해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분위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어떤 시대곡을 선정을 했으면은 조금 이제 다운되는 곡이면은 뭐 그 다음 곡은 조금 이제 재밌거나 조금 더 이렇게 신나거나 하는 다양한 곡을- 캐릭터. 네, 다양한 캐릭터를 조금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시험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캐릭터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런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명 뽑혔는지 이런 것도 아세요? 뭐 리백이나 프라이브로에서. 리백은 이제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리백에선 2명 뽑혔다고. 2명 뽑혔어요, 네, 피아노? 피아노 2명 야, 뽑혔다고. 그럼 80명 중에 지금 네. 80대 1을 뚫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분 뽑혔다고 했는데 일단 마스터에서 2명이 뽑힌 것 같고 바첼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네. 사실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낮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티오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티오도 많이 왜냐면 졸업을 안 했으니까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데카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도 없었다고. 이번에 베를린 네. 피아노 시험이 자체 없었죠. 네, 이번에 피아노 시험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졸업자가 안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이 이제 밀려가지고 지금 이번엔 입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제 2021년 1월에 있는 시험에 티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상 시험 팁이나 이런 것들도 주실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영상을 본인이 그 날을 정해가지고 조금 미리 작업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닥쳐서 하면은 이제 마음도 굉장히 급해지고 딱 영상을 찍었다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로 안 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편집 같은 건 안 되죠, 중간에. 사실 편집은 안 돼요. 편집은 안 되고 이제 거의 그냥 그 찍은 그 상태로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따로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찍지 말라, 아니 그 편집을 하지 말라. 아니면은 이제 정말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만 영상 촬영을 하라는 학교들도 예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독일 음대 네. 유학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 줄 네. 수 있는 조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네. 일단 독일 들어오실 때 제 생각에는 그 어느 정도의 독일어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가끔은 선생님들이 시험 보다가 정말 즉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은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네가 뭘 칠 것이냐를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다 이미 목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저가 학사를 봤었을 당시에는 이 곡을 왜 골랐냐라는 말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짧게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단어라도 좋으니까 이제 독일어를 조금 해오시면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음악 플러스 이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 학사 다닐 때 선생님이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넌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석사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 시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1월에 시험이 있고요. 이제 원서 마감이 보통 10월에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학교 지원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원서 대행 신청이나 원서 마감일 같은 정보들은 제가 아래 링크에 공지를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